네, 이동환 특례시장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 오늘 1월 15일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대변인과 많은 언론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딱 맞춰서 들어올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시장에서 입장하십니다. 네, 10시 35분입니다. 네, 5분 지났네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오늘 처음 신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반응이 없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먼저 신년 기자회견을 맞아서 지난 4년간 이 고향의 변화를 또 시민께 고스란히 전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향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이 되기 전 평생을 도시를 설계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영화 인셉션 보셨습니까? 도시가 설계자의 상상과 의지에 따라 무너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와 또 구조의 산물입니다. 지난 수년간 고향의 행정은 미래가 아닌 생존에 접촉했습니다. 빈번한 축제로 도시의 빈틈을 감추고 소비성 예산으로 당장에 급한 불을 껐습니다. 어느 순간 고향이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도 외부 탐만은 아닙니다. 산업이라는 기초 버팀목이 없던 도시가 가장 쉽고 빠른 선택인 주택개발부터 떠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도시의 기초 설계부터 다시 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도시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립도시로 재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 설계는 4,300여 공직장 그리고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4년간 44개 동을 매년 찾아가 시민을 만났습니다. 총 4차례 모든 동을 도는 현장 소통은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입니다. 변화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고향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5개의 뛰어난 도시로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목적지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세계 14위, 아시아 태평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4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평가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 농민대상에서 경기북부 최초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도시의 체질과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경영체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향의 잠재력을 어떻게 떼어갖고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4년간 설계의 결과와 그 실행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숨은 보물 같은 땅을 경제 영토로 바꾼 것입니다. 고양시 면적 중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용지는 10% 남겨 있습니다. 이 땅을 또다시 쉬운 선택인 아파트로 채우면 고향의 미래는
더 좁아집니다. 남은 땅을 한번 쓰고 끝나는 개발이 아니라 계속 수익을 낳는 자산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대곡 역세권을 보십시오. 정부의 주택공급 압박에서도 아파트 숲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지식 융합 단지로 지켜냈습니다. 창릉 지구에는 축구장 21개의 넓이의 공업지역을 확보해 고향의 공업지역 면적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일산 호수공원보다 넓은 125만 평방미터 부지는 경기 북부 최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받았고 벤처기업 수는 16% 증가했습니다. 겹겹의 규제로 묶여 쓰지 못하던 땅도 경기 북부 첫 경제자유구역 후보지가 되며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이미 절반 가까이 기반을 다졌습니다. 고향이 땅을 파는 도시에서 기업이 먹는 도시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입니다. 산업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 최초로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거점 미니 수소 도시를 조성합니다. 120여 개의 스마트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곽 묵은 논밭뿐 아니라 도심의 지하보도를 전국 최초로 수익 창출 생산 기지로 바꿨습니다. 강내, 대화, 탄현, 관산 등 상습 침수지역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국도비 1,385억 원을 투입해 근본부터 정비합니다. 불안하던 일상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의 기본인 경관축을 다시 세웠습니다. 런던이나 오사카처럼 성공한 도시는 물길이 도시의 중심을 관통합니다. 고양시에도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한강과 창릉천입니다. 땅과 따로 놀던 이곳을 단순히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최고의 뷰와 그리고 수변 문화까지 시민의 일상으로 가져왔습니다. 50년간 철책에 가려져 있던 한강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두 곳의 한강 공원을 조성하고 하천과 연결해 언제든 걷고 타고 머무는 광명도시의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긴 대표 하천이지만 10수년간 방치돼 오히려 도시 정체의 상징이 됐던 창릉천, 국비 3,200억 원을 확보해 시민이 모이는 수변 축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공릉천 역시 저탄소 수변 공원으로 변모 중입니다. WHO 기준을 넘어서는 녹지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수 51곳 조성은 이미 절반을 넘겼습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WHO 권고 수준 이상인 9.7제곱미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풍경 심의를 강화하고 걷기 좋은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 설계 대상 2년 연속 수상으로 경관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풍경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공간을 도시의 동선으로 되살린 것입니다. 고향의 문화자산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힐러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고향은 80년대 대중문화가 싹트던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낭만을 고향의 가장 확실한 미래의 먹거리로 키웠습니다. 1,30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축구 경기 시즌 이후에는 비어있던 고향 종합운동장을 콘서트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1년 만에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26회 공연했고 85만 관객이 감회하고 연 125억 원의 수익을 거두는 고구마 가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향폰의 성공, 잠실의 공백이 기회가 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대체지가 아니라 최적지라는 걸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까다로운 규제 대신 지원을 택했습니다. 경찰, 소방, 교통 등 30여 개의 기관이 한 팀이 되어 고향만의 공연 운영 표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이벤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시로 소문났습니다. 행사로 끝나던 축제를 산업으로 성격시켰습니다. 행주산성은 야간 콘텐츠로 관람객을 27% 늘렸습니다. 꽃박람회는 화훼 수급을 130% 끌어올려 농가 소득을 키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와 국제 원예 무역 박람회 동시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무대를 더 키워가겠습니다. 행사로 시작해 매출로 이어지는 홈트립 시대를 엽니다. 공연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굿즈를 사고 전시를 보고 다음 날까지 머물고 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머물고 싶어도 숙소가 없던 현실, 20년 수건이던 킨텍스 앵커 호텔을 시 예산 부담 없이 착공했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방송 영상밸리, 대형 아레나까지 더해지면 고향은 국제 관광객을 완벽히 수용하는 무대가 됩니다. 콘텐츠 제작부터 전시,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플랫폼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도 곧 완성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고향은 국제 K문화 관광지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과 교육 때문에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합니다. 학교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 교육 때문에 이사까지 고민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출퇴근의 고장남은 일상의 고통이지만 인재가 떠나는 것은 도시 존립의 문제입니다. 강남이 성장한 이유는 편리한 교통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좋은 학교가 생겼고 그 인재를 따라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교통이 곧 경제입니다. 고향도 주거 환경과 교육력 모두 뒤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통학과 통근을 경쟁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철도망 계획을 넘어 실행으로 증명했습니다. GTX와 서해선 GTX와 서해선 개통으로 서울역 16분, 김포공항 19분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이 된 것은 고향 역사상 가장 큰 교통혁명입니다. 동서로만 놓인 철도에 남북을 잇는 축이 더해지면서 고향은 지나는 도시에서 만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작년 착공식을 가지고 고향 은평선도 착공 예정입니다. 바자 식사선과 대곡 고양시청 식사선 트램도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분당선 일산연장과 고양 은평선 일산연장, 9호선 급행연장, 3호선 급행신선, 교외선 천철화까지 5개의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경북로 지하와 통일로 확장까지 고향 시민의 염원이었던 도로만 확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으로 성격돼 학교 현장에 약 166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자율형 공립고 2곳이 지정되고 특성화고는 산업 맞춤형으로 재편했습니다. 강남 8학군의 버금가는 세계적 명문 학군으로 도약합니다.
고양시는 국제학교 4곳, 해외 대학 2곳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과학고, 자사고 유치를 더해 어느 동네에 살아도 교육 때문에 뒤처지지는 않는 캠퍼스 시티를 만들겠습니다. 강의실의 배움이 현장의 일자리로 직행하는 러닝 투 워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고양시 내 대기업이 고양의 인재를 먼저 데려가도록 고양시가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단순히 낡은 집을 바꾸는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수한 학군과 입체적 교통 등 주거 환경의 격을 높이는 도시 리브랜딩입니다. 아이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닌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고양시 전역을 AI 여택권, AI 학세권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고양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에 선정돼 약 400억 원을 시민 사안에 직접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AI 앱 하나, 전광판 하나 더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아도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에서 고향의 프리미엄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는 접근성의 기술입니다. 동네와 동네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 그 핵심 수단이 바로 AI 교통과 AI 교육입니다. 먼저 교통부터 바꾸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철도가 생겨도 역까지 가는 길이 멀면 철도의 속도는 시민의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역에서 집까지 끊긴 15분 이 구간을 AI로 연결하겠습니다. 고양은 국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계획도시입니다. 북부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로도 지정됐습니다. 반듯한 격자형 도로망 위에 자율주행 셔틀을 실증해 GTX 역에서 집 근처까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80여 개 교차로에 스마트 신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AI가 정체를 줄이고 사고를 예측하는 지능형 교통망을 도시 전역에 깔겠습니다. 땅이 막히면 하늘로 갑니다. 고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한 하늘 택시 실증 거점으로 국토부 도심항공교통 실증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제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I로 광역 교통의 빈자리를 채우는 AI 역세권 고향을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AI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AI 인재들이 자산이 되는 AI 학생권 도양을 만들겠습니다. 스탠퍼드 공대가 실리콘밸리의 모태가 된 것처럼 인재가 모이는 곳이 산업을 만듭니다. 지금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들이 AI 캠퍼스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이미 경기 북부 최초 글로벌 빅테크 연계 AI 캠퍼스, 북부 유일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센터를 유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 100조를 대거 투입하는 국가 AI 전략 연계 방안을 도입해 국가 AI 교육센터와 AI 캠퍼스를 고향에 유치하겠습니다. 배우고 만들고 창업까지 이어가지는 실전형 AI 인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AI로 교통은 연결하고 교육은 끌어올려 고향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AI 생활권으로 만들고 인프라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당장 먹고 살기에 힘든데 고속도로 놓을 돈이 어디 있느냐며 거센 반대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대한민국 산업의 모태가 되고 국민의 풍요로움을 사업을
일본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고향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과거의 쉬운 선택들과 결별했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50만 원이 있다면 가족과 하루를 호화롭게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껴 쓸 것인가? 그 부모의 마음으로 고향의 미래에 투자를 결단해 왔습니다. 방향을 분명히 바꿨습니다. 오늘을 보는 소비는 현재만 버텨내지만 내일을 향한 투자는 도시의 판을 바꿉니다. 대형마트 외에는 큰 기업 하나 없던 고향에 지난 12월 연매출 1조 2천억 원의 코스피 상장사 LG 헬로비전이 삼성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어있던 땅은 시민의 부를 키울 경제 용토로, 빈 공간은 기술이 채워 AI 일자리의 신장부로, 노후 도심은 살고 싶은 프리미엄 생활권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향에 필요한 것은 미래를 앞당기는 과감한 결단과 압도적인 실행 속도입니다.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속도를 늦추지도 않겠습니다. 108만 시민 앞에 드린 고향 도약의 약속,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비리와 언론인 여러분,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주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분은 간단하게 그 예체명 그리고 소속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그 해외 출장의 뭐 효과, 계획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고향 시민이나 고향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좀 건설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공론의 장은 완전히 실종이 되고 몇 번 갔다 왔다 이런 출장의 횟수로 해외 출장 자체가 희화화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건 시장님이 이제 실제로 본인이 해외 출장을 가서 그 당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고향 시민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신 분. 저기 뒤에. 예. 머리투데이 유진규 기자입니다. 최근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고양시 입지가 좀 좁아졌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현황과 승인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는 한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의하신 분. 그 뒤로 좀 가볼까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나주경제 김봉철 기자라고 하고요. 요새 집값이 많이 습득해서 부동산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에도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돼서 주민들 관심이 뜨거운데 일부 뭐 행신이나 뭐 화정 같은 그 노후계획 도시들이 좀 피해된다는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재건축 방식도 이제 조합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속도가 좀 저리가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있고 실질적인 좀 추진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와 함께 그 시장께서 도시계획 전문가시기 때문에 고강도 대출 규제라든가 광범위한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등의 어떤 현 정부의 어떤 핵심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그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함께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앉아 계신 기자분들 중에서 두 번째 줄. 예, 맞습니다. 레토로 신문의 안성기 본부요.
시장 3년 반 동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아쉬웠던 일이나 결정, 그리고 제 3자에게 3자가 바라본 이동안 시장에 대한 평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그 뒤에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드뉴스의 김영준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헬로우 비전 입주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고향 시민들이 듣기에는 다소 낯선 기업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그룹과 연관이 있는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양시에 대기업이 입주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을 뭐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얘기하는 내용입니다만 해외 출장을 왜 갑니까? 우리가 보통 해외 출장 가는 이유가 업무를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 방식의 소극적인 행정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고양시에 정말 필요로 한다고 하는 기업 유치는 정말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다른 김포나 파주로 이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 도시가 바로 고양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들 타운이 된 거죠. 근데 시장은 그동안 이미지가 그냥 행정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가 탈피해야 하는 부분들은 어느 분보다도 다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에 요즘 고양시라는 상품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일즈 하는 것이 가만히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일즈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거 BBC 방송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컨퍼런스에 끊임없이 우리의 사례를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도시를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제가 영업사원으로 어떻게 보면 고양시 1호의 영업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업사원으로 뛰면서 그 횟수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삼성, 현대, 조금 더 나가면 대우의 회장이 전 세계 다니면서 비즈니스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CEO가 해외 출장 가는 것처럼 외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비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8만 도시의 COE, 시장이 글로벌 현장에서 이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장을 가서 정말 강행군을 했습니다. 제가 대충 이번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34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숫자 그거 중요합니까? 실제로는 26회지만 34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회수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서 뭘 했는지를 그거는 정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정말 어떻게 해외 나가서 군 단위로 사실은 강행군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녀본 곳을 다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더니 지구를 무려 4바퀴 정도 동도 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4바퀴가 아니라 한 10바퀴 정도 했는데 장군님 말씀드린 것은 한 10바퀴 정도 됩니다.
단순히 보고 견학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현지에 가서 거기에 우리의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치할 수 있는 MOU 체계까지 만들어낸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CES 출장 과정에 우리 고양시의 그 기업 5곳 지역의 전시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투자 회사와의 MOU 체계를 함께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일즈 행정을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면 외유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은 주로 그렇게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 공세로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데 이 출장을 통해서 실제로 MOU 체계나 많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자료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받아주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그냥 단순히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수많은 자문과 수많은 계획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지금도 다른 지역과 달리 고양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더 엄밀하고 또 규제가 아주 심한 내용의 기준을 적용을 시켜서 그걸 적용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안산에서 아까 질문 또 한 번 하시는 건 그 맥락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지정이 먼저 됐습니다. 안산은 사실은 선정은 똑같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이 될 때 우리가 1등이었고 안산이 2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진행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지정이 되겠지만 그 내용을 안산은 뭐 규모가 조금 적고 그 기존에 개발이 된 지역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지금의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이외로 규모가 좀 크고 실제로 개발이 좀 안 된 지역을 위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을 가면서 외국인 투자 수요에 대한 이 내용을 서류로 사실은 정리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같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고양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사무실을 조만간에 개설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그 영국과 독일과의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체계 구축을 했던 부분도 맥락이 같은데, 그리고 싱가포르의 글로벌 학교 대단과의 우리 국제학교 설립 협약 같은 경우에도 맥락이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이룩한 내용입니다. 사실 출장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차 적용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행기 20시간, 27시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 고양시라는 지역이 상황 자체가 잠재력은 뛰어난데 그걸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걸 기회를 발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산시 얘기했는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사실 여건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고양시가 지금까지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특구 왜 지정받습니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특구 지정을 신청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바이오 특구 신청을 했지만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입니다. 그거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벤처기업들이 고양시에 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을 여건이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아까 소부장, 바이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여건이 없다고 아예 우리는 배제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우리 육성을 해서 우리 고양시도 그런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 하기 제일 힘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관심 안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중과세 되기 때문에 3배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어도 이해하시면 사실 여기에 기업들 들어와가 쉽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걷어내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안산이 사실은 제조 강소 특구 중심이라면 우리 고양시는 사실 경기북부 최초의 자족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콘텐츠, 그 다음에 ICT 융복합 이런 독보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빠른 신청 속에 빨리 됐으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신청하는데 꼭 빨리 신청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값 폭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일기 신도시에 우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화정이나 행신에 조금 소외됐다. 이제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기 신도시는 제가 공약으로도 얘기를 드렸고 그 진행을 할 때도 발표도 국토부 장관과 함께 발표도 하고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신문에도 몇 번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2024년에 우리 9,174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그 당시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또 우리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해서 특별준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도지구로 일단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는 고시를 완료했고 거기에 아까 화정과 행신에 해당되는 지역에 성사, 중산, 탄현까지 우리 일산 외에 한 지역 8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2026년 우리 하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는 일기 신도시 지자체 중에 우리가 재건축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현당 마을이라든가 그리고 엉비마을 등에 이미 맞춤형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도 이걸 조금 패스트 트랙 차원으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지구에만 적용돼 왔던 우리 특별정비계획 패스트 트랙을 전구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런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0개월 정도 보통 걸리는 이 구역 지정 절차
이걸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심하면 6개월까지 이렇게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 발표 기준으로 일산은 2026년 한 해에만 24,800호의 구역 지정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분당 평촌보다도 많고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건축이 단지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몇 개의 단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통합 재설계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제가 3년 반 동안 잘한 일과 혹시 아쉬웠던 일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말 경제자유고요. 이걸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길 자체는 험난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호 결제로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3년 반 동안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제가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신청이 되어서 그 접수 속에 평가받아 상반기에 꼭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직접 발로 뛴 우리 국비 확보입니다. 그 국비 확보된 것 중에 하나가 창릉천 3,200억도였지만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자연재해에 우리가 펌프장을 확대하는 재대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1,38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도 400억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지금 추진에 완료 단계에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진행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발표를 제가 직접 가서 했는데 펌프장에 해당되는 그 자연재해 대응 사업은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발표해서 공모 사업에서 획득한 국비. 그 다음에 좀 세 번째로 얘기하면 고향의 가치를 인정한 이 BBC 방송에서의 고양시의 소개입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전 세계 웬만한 도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 BBC 얘기를 하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고양시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20년 전에 2006년에 뉴스위크에서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에 고양시가 그때 포함됐었죠. 근데 우리 이번에 이 발표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5대 도시에 BBC 방송에서 방송을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의 토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GTA에서 우리가 A 노선 완공한 거 이거 제가 했다고 얘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인 시절에 제가 완공이 된 시점이 되었고 그에 대한 부분 시작을 언제 했냐면 2008년 우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이걸 검토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접수가 돼서 앞으로 가야 할 일이다 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해선도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지하 고속도로 지금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행정의 연속성 속에
계속 가로막혔던 예산 삭감.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우리 시민과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 사업의 상당 부분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나루터, 우리가 고양항이라고 얘기하는 나루터 추진도 예산이 삭감됐죠. 그리고 제일 초창기에는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 5차 철도망 계획안을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진을 못하게.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도시규모에서 무려 5번 이상 부결을 시켜서 삭감을 시켜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늦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삭감은 뭐 박물관이나 우리 또 추진하는 많은 내용들이 뭐 수목원도 그렇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지방에 전가되는 우리 국가사업 부담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실제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시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인구 대비 어떤 지역은 그냥 일례로 제천시만 하더라도 제천시는 1인당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얼마일까요? 우리는 300만 원입니다. 벌써 그 자체로 우리 시민들 개개인한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많은 국가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도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그걸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도한 예산 부담, 행정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현장의 목소리가 이 100%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조금 뼈아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멋진 공연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테일러 스위프트가 우리나라 오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5만 이상 뭐 한 7만 정도 돼야 관중이 되어야 본인이 공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공간 확보가 잘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고양콘 앞으로 5만 4천 명이 지금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유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시장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아까 다산 목민대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CO 대상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동했는 것에 대한 결과로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저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도시 설계에 대해서는 정말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고집 세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동전의 양면 같지 않습니까? 소신이 있다. 정말 추진력을 갖췄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고집 세다는 거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끊임없이 우리 100년의 고양시를 바라보고 자립도시의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굽히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저를 어떤 시장으로 이미지 됐으면 좋겠냐고 물으신다면 고향의 기초를 제대로 다시 놓은 시장인데 일자리 시장으로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헬로 비전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LG그룹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LG U+ 우리 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U+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코스피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에. 그래서 연매출이 한 1조 2천억 달하고, 그리고 실제로 직원은 한 630여 명, 임직원이 근무하는 우리 대표적인 미기업 통신 분야의 기업입니다. 이름만 그냥 힐링 개념이 아니라 상암동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 고양시 삼송에 MBN 스튜디오 본사로 기능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사를 방문을 했고, 본사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에 놓이는데, 다행히 제가 끊임없이 기업을 만날 때마다 회사를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 고양시에 오시면 잘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 LG 헬로비전이 저한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는 그 기업의 대표가 그렇게 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은 실제로 주변 지역의 MBN하고 같이 또 건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도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관련된 기관, 관련 기업들도 아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고양시를 이제는 LG도 선택한 도시라고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질문하신 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시장님,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그 영업사원으로서 다녀오신 해외 출장에 대한 것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시민들에 대한 보고 자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은 게, 처음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던 의회와의 소통, 아직도 부재 중인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소통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예. 혼전 사람은 뭡니까 하고요.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대선 생각을 언제쯤 할 예정이 있으신지 한 가지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또 한 가지로 경제자유교육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은 고양시는 모든 기획에서부터 준비까지 철저하게 지금 선전 활동을 많이 하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여기 계신 분들 듣기로는 민주당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자유의 이 최종 선정까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느끼는데, 혹시 민주당 쪽에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는데 이렇게 좀 지금 시켜하면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또 그렇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들도 있어서 시장님 이번 답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 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출장 갔다 온 거 시민 이제 보고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아마 언론에 찾아보시면 매일매일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고 어디에서 같이 협의를 했고 판단을 했는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소통은 설명 안 드려도 매번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실제로 의회소통은 소통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소통 이후에도 하는 그 아주 다른 모습이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얘기에 대한 부분, 하여튼 시민이 바라는 대로 제가 열심히 뛰도록. 예.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 말씀 자체가 지금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아니 앞으로 기자회견은 손든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명도 안 된 사람들이 질문을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손들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질문도 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주셔야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자회견은? 어차피 손들어도 뭐 지명을 못 받으니까. 아니 그 질문 안 하겠고 진행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상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말씀으로 참석해 주신 오늘 또 엄마가 감사합니다.